화장실의 역사. 옛날 사람들은 어디서 볼일을 봤을까? 4500년 전 인더스 문명에서 인류 최초로 수세식 변기가 만들어진다. 변을 구멍에 보면 하수도로 내려가는 시스템이었다. 2000년 전 로마에서도 좌변기 형태의 수세식 변기가 만들어진다. 당시 로마는 완벽에 가까운 상하수도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화장실 또한 완벽했다. 비슷한 시기 중국에서는 돼지 변소가 만들어져서 볼일을 보면 돼지들이 와서 먹는 돼지의 사료로 인분을 활용하는 시스템이 생긴다. 우리나라도 70년대까지 이런 식으로 돼지를 키우는 집들이 덜어 있었다. 지금도 제주도의 똥돼지가 특산물로 유명은 하다. 육식을 하지 않았던 일본 본토와는 달리 오키나와에 있던 똥돼지도 유명하다. 인분도 처리하고 가축의 사료도 제공하고 일석이조 우회.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늘 발전만 했던 것이 아니니 유럽은 중세시대가 되면 수돗물을 먹던 사람들이 우물물을 퍼먹게 되고 수세식 변기에 싸던 사람들이 아무데서나 싸고 그걸 던져버리게 된다. 물론 당시에도 좌변기는 있었다. 하지만 허공에 투척하는 형식이었다. 아예 대놓고 대야에 받아서 밖에다 부어버리기도 했다. 당시 양산은 오늘날처럼 자외선을 가리기 위해서라기보다 머리 위에서 시도 때도 없이 떨어지는 똥 세례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주로 사용되었을 정도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장실은 고려시대 이전까지는 왕궁이나 사찰에나 제대로 갖춰져 있었다. 백제 왕궁이 신라 불국사 유적지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당시 그 화장실들은 나름 흐르는 물로 씻겨 내려가게 하는 수세식 화장실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비슷한 시기 일본 왕궁에도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 하지만 한반도와 일본 모두 백성들의 처소에까지 그런 화장실이 있지는 않았다. 귀족들은 요강을 사용해서 하인들에게 그것을 비우도록 했고 백성들 역시 요강을 사용해서 하천이나 벌판에 버리는 식이었다. 사실 동양에서 화장실은 배설물을 비료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비법이 없었던 고려시대 이전에는 애써 배설물을 모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퇴비를 모르던 시절에는 밖에서 즉각적으로 해결하거나 요강을 사용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전통시대에는 화장실보다 요강이 더 보편적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서양도 마찬가지였다. 일본 에도시대 때는 야외용 요강이 따로 있을 정도였다. 우리나라의 변소는 고려시대 이후 보편적으로 사용되는데 조선시대의 경우 양반들은 나무로 지은 지붕 달린 번듯한 화장실을 사용했으나 일반 백성들은 통시라 불리는 지피나 나무를 엮어 만든 곳으로 화장실을 사용했다. 궁궐은 어땠을까? 놀랍게도 화장실이 없었다. 우리는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에 화장실이 없었다고 놀라는데 이는 조선도 마찬가지였다. 궁궐에 화장실이 만들어진 것은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한 19세기의 일이다. 그 전까지는 궁에서도 일반적으로 요강을 이용했던 것이다. 궁궐에서 농사 지을 일 있나? 더럽게 변을 왜 모아? 에도시대 일본에서는 귀족들은 다다미 방에 나무로 만든 좌식용 변기를 실내에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다. 이런 전통 때문에 오늘날 일본은 화장실과 욕실이 붙어있는 한국과는 달리 욕실 따로, 화장실 따로의 구조이며 화장실에는 타일 대신에 장판이 깔린 건식 화장실이 보편적이다. 뒤처리는 무엇으로 했을까? 1. 무명천이나 비단, 왕족이나 지체 높은 귀족들이 아니라면 쉽게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다. 특히 임금이 매화틀의 변을 보며 나인들이 무명천으로 뒤를 닦아드렸는데 무명천이 없었던 고려시대까지는 주로 비단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헐! 그 비싼 비단으로?
하지만 비단은 매끄러웠기 때문에 당연히 무명천이 더 잘 닦였다. 이 종이, 뒤지라고도 한다. 당시 종이는 귀한 물건이었다. 요즘 5만원짜리로 똥 닦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과장을 못하자면 그 정도로 비싼 게 종이었다. 오죽했으면 궁중에서도 종이를 씻어서 재활용하는 세초연을 행했을까. 종이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귀한 것도 있었지만 당시 종이는 선현이 남긴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는 특별한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반면 일본에서는 면화를 늦게 재배하였기 때문에 에도시대 귀족들은 주로 종이를 사용해 밑을 닦았다. 3. 새끼줄이나 볏짚. 농봉국가 조선에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소재였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인 뒤처리 방법이었다. 깔끔한 사람의 경우 돌멩이로 대충 닦고 새끼줄이나 볏짚으로 마무리했지만 새끼줄 하나로 온 가죽이 몇 번이고 문질러대는 경우도 흔했다. 왜? 4. 호박잎. 신대륙 작물인 호박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8세기 무렵이다. 호박이 보급되자 곧 호박잎은 탄성과 인장력이 괜찮았고 넓은 표면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각광받는 뒤처리 아이템으로 떠오른다. 다만 작물의 재배 여건상 초여름부터 초가을까지만 이파리를 얻을 수 있었고 약간 까칠한 질감 때문에 피부가 약한 사람은 쓰기가 곤란했다. 5. 똥깨. 주로 7세 이전의 아이들이 똥을 누면 똥깨가 핥아서 뒤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인데 이때 자칫 잘못하면 고추나 불알을 개가 물어뜯는 경우가 발생해서 조선시대 환관 확충에 본의 아니게 큰 공헌을 한 방법이라 한다. 6. 칡목. 칡목은 쉽게 말해 나무 쪼가리다. 양반이나 상류층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뒤처리 용품이다. 우리나라에는 백제 유적지에서 칡목이 발굴될 정도로 그 유서가 깊다. 닦아서 썼다는 얘기도 있다. 드라마 태조왕건에서 궁예가 말하는 똥막대기가 바로 이 막대기다. 조선시대에는 상군과 나인들의 급여에 칡목이 포함되어 한 달에 한 묶음씩 지급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칡목이 있었다면 중국과 일본 귀족들은 대나무를 얇게 자르고 다듬어서 잔변을 파내는 칡간자를 이용했다. 우와. 6. 로마시대 수세미. 로마시대는 바다에서 해면을 따다가 뒤처리 용도로 이용했다. 이때 사용한 수세미는 소금물에 담궜다가 다른 사람이 헹궈서 다시 사용했다는 설이 있다. 당시 해면의 남해구로 씨가 말라 현재 지중해에는 해면이 별로 없다고 한다.